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곳에 제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기도 하네요. 제게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어색해요.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이러는 제가 신기하고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글을 보내게 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르겠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냥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보낼 수도 있겠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제 마음 좀 어루만져 달라고 보내는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냥 보내고 싶었습니다. 잘하는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실패한 결혼을 겪은 사람인데요. 남편에게 속고 시모에게 당하고 또 남편에게 속았었죠.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제 사연을 얘기해 무슨 말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소개팅했던 것은 아니었고 제가 친구와 만나는 자리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에게 관심이 없던 저와 달리 남편은 처음 본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그날의 만남 이후로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밥이나 먹자고 제게 계속 추파를 던지는데 저는 제게 열심히 관심을 보내는 남편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만 했죠. 겨우 한 번 봤으면서 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 영 믿음직스럽지 않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괜히 싫은 소리를 했다가는 지인과 사이가 불편해질까 걱정했던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거절하며 만남을 피해왔습니다. 바쁘다며 약속이 있다며 어떻게든 그 남자의 관심을 끊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 거절하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관심을 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거절할수록 더 오기가 생기는 듯 어떻게든 만남을 성사시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집요한 부탁에 저는 남편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만나보니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했거든요. 남편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든지 좋다고 하면서 제가 편한 시간, 장소, 제가 좋아하는 입맛, 취향에 모든 걸 저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이었죠. 자기는 뭐가 좋다 싫다 말하는 것 없이 제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자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다는 게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맞춰주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았어요. 제가 남자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렇게나 다 맞춰주는 남자라면 착하고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했죠. 현영이 네가 남자를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들은 다들 처음엔 그래. 처음엔 마음 얻으려고 다들 그런다니까. 그러다가 자기 여자 되면 그제서야 원래 모습을 보이는 거지. 잘해준다고 다 믿으면 어떡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연애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어떡하긴. 그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한결같이 잘해줄 만한 사람인지 그러다가 말사람인지 오래 만나보면 알겠지. 가식이면 결국 본색을 드러낼걸? 친구들이 원래 모든 남자들은 처음엔 다 맞춰주고 다 잘해주는 거라며 제게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연애 경험이 별로 없던 저는 친구들의 그런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남편의 됨됨이를 열심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 내 호감을 얻기 위해 잠깐 가식을 떠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저희가 만난 수많은 시간들 속에 남편은 늘 진지했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수없이 나눈 대화 속에서도 남편이 저를 얼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로서는 그런 행동들이 가식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확신이 없어 불안해한다는 걸 아는 건지 자신이 절대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 번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나 믿어줘, 현영아.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나 결혼해서도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 다른 사람들처럼 금방 식어버릴 마음이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쫓아다녔겠어? 나 정말 진심이야. 살면서 이렇게까지 좋아해본 사람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줘.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런 남편의 모습들을 봐오며 신뢰했던 저는 결국 남편을 믿었고 변함없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까지 선택하게 됐습니다.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절대 변치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겠다 했던 남편이 결혼하고 몇 달 만에 태도가 싹 변해버리더라고요. 언제는 자기 한 몸 바쳐 저를 떠받들어 줄 것처럼 굴었던 남편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성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내 편을 들어주고 내게 관심 가져주더니 언젠가부터 제 일에 무관심해지더라고요. 보통 신혼부부라면 눈만 마주쳐도 사랑이 샘솟고 하루 종일 붙어있고 싶어하는 게 당연할 텐데도 남편은 제게 금방 관심이 떨어진 듯 집보단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와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니 그 말도 결국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럴듯한 핑계도 되지 않은 채 무성의한 모습으로 벌써부터 저를 찬밥 신세로 만들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전부 가식과 거짓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을 돌이킬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남편과 헤어지기엔 이미 제 뱃속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아이를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다 싶었죠. 거기다 당시엔 이혼이 지금보다 더 흠이 되는 시기였기에 저 혼자 이혼녀 딱지를 달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오직 딸아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버티고 견디려고 노력해도 제 결혼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시모 때문이었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시모가 저를 못마땅해 했었거든요. 며느리 욕심이 있었던 시모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형편도 좋지 않은 집의 며느리라며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감싸주고 제 편을 들어줘서 시모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만료에도 어느 정도의 시집살이는 있었지만 시모도 남편 눈치를 보느라 심하게는 하지 못하고 보통 며느리들이 겪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몇 달 만에 남편이 더 이상 제게 관심이 없게 된 이후로는 시모도 그걸 눈치채고 그때부터 저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가 저를 괴롭혀도 남편이 나서지 않고 편을 들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시모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과 관계가 나빠지며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웠던 제게 시모의 시집살이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임신한 제게 남편 내조 잘하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구박하고 닥달하고 사람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저는 시모 때문에 악몽까지 꿀 정도였어요. 그나마 임신 중에는 아들 낳을지 모른다고 참았었는지 제가 딸을 낳고 난 뒤로는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라며 더 괴롭혔죠.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육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는 저를 불러다가 하루 종일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걸론 성에 차지 않는 건지 입만 열면 제게 구박하곤 했습니다. 너는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세상에, 여자가 음식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 3살 먹은 어린애가 너보단 더 잘하겠다. 너 여태 이런 음식 솜씨로 우리 아들 먹인 거니? 어쩐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점점 살이 빠져간다 했더니 이게 다 네 손 때문이었구나. 음식을 이따위로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잘 먹을 리가 없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무슨? 이게 노력한다고 될 일이니? 아니, 너는 너네 집에서 배운 게 없냐? 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건지? 아니, 엄마 너를 이렇게 가르쳐서 시집 보낸 거야? 참 양심도 없지. 이럼 결국 부모 욕 먹이는 건데 그걸 모르나? 너는 요리 학원이라도 좀 다녀야겠다. 어? 잘하면 잘한다고 욕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욕하는 시모는 매번 같은 트집으로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저희 친정 형편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죠. 사실 저희 친정집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는 저를 더 싫어하는 듯 했어요. 너는 집에서 해온 것도 없으면서 배운 것도 변변이 없으면 어떡하니? 머리에 든 게 있으면 주머니라도 두둑해야 이치에 맞는 건데. 재주도 없는 애가 친정 덕 볼 일도 없으니 이걸 어디다 써? 그렇다고 네가 시집 올 때 뭘 제대로 해오기랬니? 하나뿐인 아들이라 결혼할 때 이것저것 받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 뭐 하나 제대로 해오기를 했어야지.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밖에서 아들 결혼시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 나중에 네 딸은 그렇게 시집 보내지 말아라. 아들이면 몰라도 딸 자식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해오는 게 없으면 두고두고 욕먹어. 너희 부모님처럼. 하긴 뭐 우리 아들 같은 아빠 뒀으면 그럴 일은 없겠다마는 하여간에 내가 너를 며느리를 들인 게 두고두고 후회스럽다. 그때 정우가 그렇게 부탁만 안 했어도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드릴 일은 없을 텐데. 그렇다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기를 하나. 딸 하나 낳아놓고 여태 둘째 소식도 없고 네가 아주 우리 집안태까지 끊으려고 작정을 한 거냐? 여의치 않은 친정 형편이며 결혼할 때 해온 혼수며 시어머니는 저에 관한 것은 모두 못마땅해 하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딸을 낳은 걸로 혼을 내고 싫은 티를 냈죠. 자식이라고는 저희 남편 하나뿐이라 핏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손녀도 예쁜 자식일 텐데 딸 자식은 시집 가면 필요 없다고 남처럼 대하는 것도 속상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제 편이 아니고 해온 것도 없는 며느리인 제가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불만을 티낼 순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없었던 저는 매일 참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내게 무관심한 남편과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시모 때문에 힘들어하던 중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을 말아먹었고 저희는 그 일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대해서 제게 말도 안 해주고 뭐든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남편의 독단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같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시모는 남편의 사업이 망한 것도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거다. 애초에 제대로 된 애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니? 너네 친정에 돈이라도 있었으면 사위 어려울 때 도와주기라도 했을 텐데. 돈이라곤 쥐뿔도 없는 집구석이라 사위한테 힘도 못 대주고 말이야. 그런 처가가 있어서 뭐하냐? 애초에 저런 며느리를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너는 남의 집에 시집와서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던가. 네가 내조라도 제대로 했으면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겠니? 결국 지 남편 하나 못 챙겨서 이 사단을 만든 건데. 하여간에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우리 아들 정도면 사짜 집안에 장가갈 수 있었을 텐데 저런 애가 뭐가 예쁘다고 부모 반대까지 무릅쓰고. 아휴, 내가 속상해서 정말. 사업을 말아먹은 건 남편인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시모는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그렇다, 제 친정이 형편없어서 그렇다며 제 탓을 하기만 바빴어요. 하지만 그렇게 저와 제 친정을 욕하는 시모는 정작 저희를 도와준 적은 없었습니다. 자기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제 탓만 하는 시모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욕하는 시모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작 사고를 쳐놓은 남편은 시모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혼자서만 천하태평이더라고요.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은 걱정이 없어? 왜 그렇게 혼자 천하태평이야? 누가 보면 사업 잘 되고 있는 줄 알겠어. 당신은 뭐가 또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뭐 놀고 있는 줄 알아? 나도 다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나가서 일자리라도 구해야 할 판에 때는 무슨 때?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원래 다 고비가 있는 거야.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늘 잘 되면 그게 사업인가? 그러니까 이 고비도 언젠가 다 지나갈 거라는 거야. 그 좋은 때라는 게 언제 오는데? 아니, 오기나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우리 앞으로 빚이 얼만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사업 망해서 진 빚이 10억이라며. 우리가 그 돈을 어느 세월에 다 갚아? 그리고 빚은 둘째 친다고 해도 당장 생활비는? 당장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빚 갚는 거에 엄마가 도와주시겠지. 설마 하나뿐인 자식 나 몰라라 하시겠어?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은근히 알짜야.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숨겨놓은 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빚 가지고 걱정하지 마. 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래? 그리고 생활비가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 가지고 걱정이야. 설마 우리가 돈 없어서 굶어 죽겠냐? 아무튼 나 이참에 좀 쉴 거니까 사람 바가지 긁을 생각하지 마. 내가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갖다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사업 좀 망했다고 남편 개무시하냐? 남편은 시모가 빚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상황에도 혼자서만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시모가 언젠가 아들을 도와줄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빚만 잔뜩 진 주제에 생활비 벌어올 생각은 없어 보였고 저는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해야 하는 형편이었죠. 딸린 처자식 걱정도 하지 않고 생각 없는 남편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고 그런 남편을 믿고 기다릴 수만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대신 직접 돈을 벌러 나가게 됐죠. 이후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빚을 갚다 보니 남편은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혼자서 용쓰는 아내에게 미안해 돈을 벌거나 아니면 제가 한 군데라도 신경을 덜 쓰게 집안일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사업 구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속이 터질 것 같았고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 유리를 생각하자니 그게 안 됐습니다. 얼른 빚을 갚고 내 딸과 함께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빚을 갚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저를 귀찮게 건드는 대상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시모가 제게 시비를 걸어와도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치면서 맞대응하기 시작했죠. 너 뭐니? 이제 우리 집안에서 나가기로 한 거야? 나갈 땐 나가더라도 내 아들과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진 이 집안 며느리인데 며느리 도리 지키고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정호는 와서 제사 챙기고 넌 뭐 한다고 코빼기도 안 내밀어? 그 사람이 말 안 하던가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저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요. 야, 너는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거 가지고 어디서 유세를 떨어? 유세를 떨어도 우리 청호가 해야지. 네가 얼마나 일한다고 유세를 떨고 있냐고? 그리고 먼저 연락 못해? 전화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아르바이트요? 제가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루 종일 나가 있는데 일을 4개나 하고 있는데 잠깐이라는 말이 나오세요? 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언젠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머님 아들이 진 빚 갚으려고. 어머님 아들이 빈둥빈둥 놀아서 제가 대신 내 새끼 암 굶기고 빚도 갚느라 밤낮 없이 살고 있다고요. 그거 아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뭐? 그게 사실이니? 아니, 근데 왜 청호가 아니라 네가...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도 어머님 잘못이에요.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게 부모로서 자랑인가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24시간 돈 버느라 정신 없으니까 며느리 돌이든 뭐든 어머님 아들한테 요구하세요. 아시겠어요? 이후 시모에게 전화가 거의 걸려오지 않았지만 간간히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전까지 사람을 지독히 괴롭힌 시모가 제게 좋게 전화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 스트레스 받을 일을 사전에 끊는 거였죠. 시모와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온 정신이 팔려 살았죠. 그러다 보니 남편도 보고 느낀 바가 있는지 언젠가부터는 집에서 살림을 살며 딸을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신경을 한 군데라도 덜 쓸 수 있었죠. 그렇게 하루에 꼬박 20시간씩 6년간 일을 하면서 남편이 빚진 돈 10억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살기로 일해도 돈 10억을 갚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몇 년이나 이 짓을 더 해야 하나 싶은 그때 뜻밖의 행운이 제게 굴러들어왔습니다. 작은 기대조차 없이 그냥 습관처럼 구매해 오던 로또에 당첨이 된 거죠. 물론 당첨금이라고 해도 20억이 안 됐어요. 거기서 세금 떼고 하니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으로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싶었던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죠. 그렇게 빚을 다 갚게 되니 과거 일들이 모두 잊혀지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무관심했던 일, 사업을 말아먹고 빚더미에 오르게 했던 일, 또 무책임하게 있었던 모습들 모두 싹 지워졌습니다. 이제 옛날 일 들먹이고 잘잘못 따져가면서 시간 낭비하기 싫었어요. 운 좋게 6년 만에 빚 10억을 갚을 수 있었지만 그 6년간 일만 했던 공백의 시간이 아까워도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이 사람이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아무리 없이 살아 힘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웃고 즐기고 살 부비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저는 제 아이가 자라는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6년이 가족들과 얼굴 맞대고 식사하지 못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하는 지금부터는 없으면 없는 대로, 남편이 사고를 치면 치는 대로 그 순간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이제는 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돈이 좀 없어도 마음은 여유롭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찬 순간에 남편이 제게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얼마 되지 않아 제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생겼다면서 말이죠. 뭐? 이혼을 하자고? 당신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빚도 다 갚았는데 왜 갑자기 이혼하자는 건데? 난 당신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몰랐나 봐?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뭐 이제 당신이랑 끝내고 그 사람과 남은 시간 같이 하고 싶어. 뭐? 사랑하는 사람? 당신 바람 피웠다고 말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걸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그럼 앞으로도 쭉 당신 속이고 있을까? 그걸 원해? 당신도 이제 여유가 생겼길래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하자고 말 꺼내는 거야.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도 이제 당신 삶 살면서 행복해지라고 말 꺼낸 거라고. 야, 이 미친놈아. 내가 행복하길 바랬으면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지. 그런 감정이 들었어도 네가 정리하거나 참았어야지. 바람 피워놓고 즐길 거 다 즐겨놓고 나 행복해지라는 핑계를 대냐?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지난 몇 년간 누구 때문에 생고생을 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새끼 자라는 모습도 못 보면서 불행하게 내 삶도 없이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거 전부 네가 바보 등신 같아서 바보 등신같이 사업 말아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네 빚 10억 갚은 거 아니냐고? 너 내가 네 빚 갚는 동안 뭐 했어? 내가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동안 넌 빈둥빈둥 앉아서 놀고 먹지 않았어? 가능성도 없는 사업 구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사업 도와줄 사람들 만난다고 나가서 술이나 처먹지 않았냐고? 아이씨, 그건 처음에만 그랬던 거 아니야. 그땐 나도 사업 실패로 충격이 커서 뭐라도 해야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랬던 거지. 그러다 금방 집에서 살림도 살고 유리도 돌봤잖아. 그게 몇 년이나 됐다고. 그리고 살림이든 유리 돌보는 거든 뭐 하나 제대로 했어? 살림은 일하고 돌아온 내가 마저 해야 될 정도였고 유리는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 돌봐주셨잖아. 그러면 그 시간에 당신 때문에 생긴 빚 갚으려고 일을 했어야지. 그런데 그 시간에 뭐 했어? 지금 당신이 내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거 보면 그 시간에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놓고 뭐가 당당해? 남의 인생 다 지워버리곤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당당한 게 아니라 이제 결심이 선 거야. 나도 뭐 처음부터 그 사람과 함께할 생각으로 만났을 것 같아? 처음엔 호감이었고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연애하게 된 거야. 그러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한테 이렇게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이 좋은 여자가 아니었다면 나도 당신한테 헤어지자는 소리까지는 안 해. 근데 내 마음속에 이젠 그 사람밖에 없고 당신이란 여자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니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남자를 붙잡고 살고 싶어? 아니잖아. 나도 더는 당신 속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악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 없잖아. 시간만 질질 끌 뿐이지. 결국엔 이혼하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합의 이혼해. 당신 말 맞다나. 당신 그동안 한 고생이 있으니까 우리들 사이에 있는 재산은 다 가져가고 유리 친권, 양육권도 다 가져가.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걸로 만족할 테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좋다고 덥석 이혼해 주겠다고 말하겠냐고? 이혼 안 해. 이혼 못 해.
내가 당신이랑 그년이 살림 차리는 꼴은 못 보지. 이게 서로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더니 네가 이렇게 나와? 야, 네가 내 빚 갚아준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 해낸 것처럼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그 빚 어차피 시간 지나면 우리 엄마가 갚아줄 거였어. 그리고 그 전에 너희 친정에서 날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내 사업이 망할 일도 없었다고. 내가 애초에 네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지금까지 내 사업 잘하면서 잘 살고 있었을 거라고. 알아? 뭐? 이제 너까지 우리 친정 탓을 하냐? 네가 바보 등신이라 말아먹은 사업을 왜 우리 친정 부모님 탓을 해? 그리고 도와줘도 너네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 걸 왜 우리 친정 탓을 하냐고? 야, 다른 집 남자들 봐. 다들 처가 도움은 조금씩 받고 그래. 그리고 우리 집이야. 결혼할 때 집이다 뭐다 다 도와줬잖아. 그럼 이번엔 너희 집에서 사위인 날 위해서 도와주는 게 맞지. 그래야 셈이 맞고 염치가 있는 거지. 결국 내가 사업 망한 것도 지금 네가 나한테 이혼 통보 받는 것도 너 때문이야. 내가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다고. 너 때문에 내 팔자 꼬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꼬인 팔자 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혼 좀 하자. 어? 너도 남은 네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 좋은 여자 맞아. 근데 나한테는 아니야. 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맞다고. 그 사람 네가 나한테 못해준 것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난 그런 사람을 원해. 만약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소송 걸어도 돼. 그 사람 그 정도 푼돈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돈 받고 이 집 재산 챙겨서 행복하게 살아. 너 계속 이러면 나도 유리 쉽게 포기 안 해. 그럼 당신도 손해보는 일 아니야? 당신 나는 없어도 되지만 유리는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유리마저 빼앗기고 싶냐고. 내가 유리 순순히 포기하겠다고 할 때 데려가. 여기 내가 이혼 서류 준비해왔으니까 읽어보고 사인하면 돼.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해 빚 10억이 생긴 뒤로 정말 어두컴컴하고 길고 긴 터널에 진입한 것 같았고 기적과도 같은 로또로 이제야 그 터널을 벗어나 하얀 빛으로 가득한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오자마자 하얀 세상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됐으니까요. 뻔뻔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행동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세상을 뒤집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는 물건은 전부 다 잡고 던지며 남편에게 화를 냈죠.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 나 이 결혼 속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어. 결혼 전까지 날 공주처럼 떠받들고 결혼 후에도 똑같이 잘해주겠다는 약속 네가 어겼을 때도 내 팔자라고 생각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 역할 했다고.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네가 싼똥 치우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내 인생은 다 날린 나한테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죽자. 너나 나나 여기서 죽자고. 내가 너랑 죽긴 왜 죽어? 그리고 너 이렇게 나오면 너만 불리한 거 몰라? 너 지금 이 난리 치는 거 내가 사진 찍어서 남겨놓으면 나중에 유리 양육권 판단할 때 불리하게 적용돼. 폭력성 뭐 이런 걸로 불리하다고. 그리고 내일 장모님 댁에 있는 유리가 집으로 오면 이거 보고 충격 안 받을 것 같아? 설마 당신 내가 이런 짓 했다고 뒤집어 씌우기라도 하려는 거야? 그런 생각이면 아서라. 나 동영상 찍어둘 거니까.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야. 내 인생, 내 시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면
당신 반신 불수라도 만들어서 보상받아야 되겠어. 뭐? 이게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해? 야, 내가 너 따위에게 당할 것 같아? 내가 손 한번 들지 않으니까 우습게 보이나 보지? 이게 진짜 이씨. 야, 나도 대한민국 육군 만기 전역 남자야. 어? 알아. 야야야야, 잠깐만. 야, 그거 던지면 안 돼. 아, 진짜 사람 다친다고. 야! 뭐? 만기 전역? 남자? 야,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건 너지. 그래, 어디 한번 힘써봐. 네 말대로 네 놈이 남자 맞는지 확인 좀 해보자. 집안 집기들을 던지는 걸로 분이 풀리지 않았던 저는 남편을 직접 때리기로 했어요. 남편을 제 손으로 꼬집고 때리고 패야 제 분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서 말이죠. 남편은 절 제압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는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저를 제압하지 못했어요. 절 제압하지 못한 데는 제가 지난 6년간 갖은 일을 해오며 힘이 붙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악에 바치고 눈이 뒤집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빚을 갚고 난 이후의 삶을 간절하게 바라던 제 행복과 희망을 산산조각낸 남편을 조각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분이 풀릴 때까지 남편을 때리려고 한쪽 벽으로 남편을 몰아놓고 몇 시간 동안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바람났다고 이혼해달라는 남편에게 분이 풀릴 수가 있었겠어요? 풀릴 수가 없지. 남편을 때리면서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방언이 쏟아지듯이 이제까지 속에 담아왔던 말들이 우수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 괴롭힌 시모 얘기가 한동안 계속 나왔고 뒤집을 집안이 제가 욕해야 할 사람이 남편 말고도 또 하나 더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시모. 날 지독히도 괴롭히던 시모를 묵사발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친정을 무시했으니 자기 새끼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려주고 개무시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남편을 때리다 말고 시댁으로 뛰어가게 됐어요. 시댁으로 찾아가서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TV를 보고 있던 시모에게 버럭 소리부터 지르게 됐죠. 이거예요? 그렇게 곱게 키우고 잘 키운 아들이라고 하더니 결국 이거냐고요?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뭐요? 돈이 있으면 뭐하는데? 인간 구실도 못하는 놈 세상에 풀어놓고 뭘 잘했다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아니 얘가 왜 이래? 야, 너 미쳤어? 누구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너 뭐라고 하는 거야? 뭔데 갑자기 찾아와서 미친년처럼 지랄 발광을 떠는 거냐고? 이게 진짜 우리 아들 빚 갚는다고 요즘 통 안 건드렸더니 지 위치를 모르고 날뛰네? 야, 너 정신줄 났어?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미쳤어! 너나 네 아들 놈이나 날 이렇게도 괴롭히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배겨? 안 미칠 수 있겠냐고?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라는 인상 다 쓰곤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손짓으로 그만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 내 얘기 들어보기도 전에. 그리고 상견례 때는 어떻게 했어? 안 그래도 형편 때문에 위축되고 미안해하는 우리 부모님께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하면서 사람 짓누르지 않았어? 그것도 못된 시어머니, 못된 사돈이란 손가락질은 받기 싫었는지 아닌 척 은근히 사람 짓눌렀잖아. 결혼하고 나선 뭐가 좀 다르고? 내가 다른 며느리 비해서 못한 게 뭐가 있어. 결혼하면서 모자랐던 부분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미안해서 더 잘하려는 내게 당신은 맨날 혀차는 소리만 냈지? 나중엔 그마저도 귀찮았는지 날 완전 투명인간 취급했잖아. 그러다가도 사람 괴롭히고 싶으면 득달같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집안 형편 어려운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내가 예쁨 좀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그럴 수 없는 낙인 같은 거야?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리고 괴롭힐 거면 나만 괴롭힐 거지. 왜 죄 없는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는데? 내가 그 욕 다 들어먹고도 당신 며느리로 잘 지내려고 했어. 언젠간 인정해 주시겠지. 이게 원래의 고부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참았다고. 그 잘난 당신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집에서 천하태평 놀고 먹고 있을 때도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다고.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당신 아들이 만든 빚까지 다 갚은 내게 주는 보상이 이거야? 당신 아들 새끼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는 게 보상이냐고! 당신 그동안 나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욕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내 시어머니라고 참아왔던 모욕적인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누가 바람을 피워? 우리 정우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야? 그럼 당신 아들이 둘이야? 그리고 거짓말이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보면 믿을래? 당신 아들이 내게 사인하라고 준 이혼 서류 이거면 되겠어? 시모도 아들이 그런 짓까지 했을 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제가 쏟아뱉는 원망에도 어떠한 대꾸를 하지 않은 채 몸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시모를 만난 이후 처음 보는 모습에 저는 당연히 시모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짓이 생각보다 크니 자기가 무릎 꿇고 비는 걸로 대충 넘어가려는 수작으로 보았죠. 미안하다 현영아. 내 잘못이다. 그놈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당연히 비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러니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정말 미안하다. 나도 그놈이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사건의 심각성은 아시나 보죠? 근데 겨우 무릎 꿇고 빈다고 내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나 이번 일 절대 대충 안 끝내요. 우리 유리 친정에 두고 떨어져서 지내더라도 나 절대 이번 일 대충 안 넘긴다고요. 내가 이 집에 그 인간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 인생 어떡하라고? 맞다. 네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니? 나도 아들 일 덮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정말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걸 아니까. 근데 네가 우리에게 했던 걸 그대로 보상해 줄 순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뭐든 해주겠다고 하는 거란다. 정말이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가진 재산도 전부 다 주마. 내 재산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너지. 우리가 같이 지낸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네가 가장 고생했어. 알아. 안다고. 그러니 그 돈으로 그 못된 놈과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 내가 시어머니로서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정말 시모가 내게 미안해서 이러는 건가 싶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엔 제게 푼돈을 쥐어주며 끝내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다시 화를 냈는데 시모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제게 해명하는 겁니다. 결국엔 또 돈이었구나. 나한테 푼돈 쥐어주면 내가 조용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나보고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유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내 말을 오해했구나.
난 정말 너한테 도움을 주려고 돈 얘기를 꺼낸 거야. 내가 너한테 당장 줄 수 있는 보상이 그것밖에 없어서. 네가 왜 내 말을 곡해서 듣는지 안다. 전부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네가 정호 그놈 대신 빚 갚겠다고 밤낮 없이 사는 거 보고 내가 많은 걸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언젠간 너한테 사과도 하고 내가 한 행동과 네가 우리에게 해준 데 보답하려고 했어. 근데 사람이 갑자기 안 하려는 행동을 하려니까 힘들더구나. 거기다 네가 바빠서 만나기도 어렵고, 좋은 뜻으로 연락하자니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되고 시간 빼앗는 것 같아 고민도 되고. 그러다 보니 여태 말을 못했어. 그런데 이런 일까지 듣게 되니 내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아까 한 말은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너한테 지난 세월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은 마음에 꺼낸 말이다. 그리고 나도 내 아들이지만 그놈 새끼 용서 못한다. 안 그래도 정신 못 차린 녀석이 너한테 고마워하고 떠받들긴커녕 바람이나 피우고 이혼까지 요구했다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물론 다 큰 자식놈 내 마음대로 할 순 없어서 그것들을 찢어놓을 순 없겠지만, 그럼 다르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지들이 한 결혼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평소였다면 시모가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땐 순간을 모면하려는 말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떨리고 있는 시모의 몸과 번뜩한 눈빛, 그리고 의지가 느껴지는 목소리를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시모에게 이를 물어보게 됐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한 것처럼 다 큰 자식 말릴 수 없다면서요. 서로 합치는 걸 어떻게 할 순 없어도 내가 떼어놓을 순 있겠지. 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염치가 없다만 내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잖니. 걔들 결혼하면 내가 그 바람 피운 년의 시어머니가 되는데 그 년을 가만히 놔두겠니? 내가 아무리 하나뿐인 내 아들 새끼 아낀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이 있다. 이런 짓까지 하는 놈 용서할 생각 조금도 없어. 그년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년 제발로 정우랑 이혼하겠다는 소리 나오도록 할 거다. 정우가 내가 아닌 그년을 택해서 둘이 꼭꼭 숨더라도 내가 찾아내서 시어머니 짓, 시집살이 죽도록 시킬 거라고. 그러니 너는 그 연놈들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네 행복만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네 앞으로 재산 증여할 테니 그 돈으로 이제 고생 그만하고 맘 편히 살아. 그게 내가 너한테 속지 않은 방법이다. 시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손으로 그렇게까지 벌을 내릴 수 있겠어요. 거기다 자기 아들을 끔찍이도 여기는 시모였는데. 그런데 평소 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니 그 말을 믿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입을 다물면 다물었지 절대 거짓말이나 빈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건 어떤 상황에서건 말이죠. 그래서 시모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게 남은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모에게 난리를 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었잖아요. 또 그렇게 한다고 제 속이 완전히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버텨봤자 저만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고 행복해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행복해지는 게 제게 가장 좋은 미래였죠. 저는 시모와 오늘 말한 일에 대해 약속을 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말한 것처럼 남은 재산을 모두 제 앞으로 돌리고 유리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시모에게 약속대로 재산을 증여받게 됐죠. 사실 그렇게만 끝이 나도 제게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어요.
시모가 제게 준 돈은 충분히 큰 돈이었고 그 돈으로 딸 유리와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분노가 더 타오르기보단 화가 가라앉으며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위안이 됐습니다. 물론 배신을 당했다는 분노와 상처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이혼하게 된 상황을 만족하고 있었고 시모가 해주겠다던 복수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재미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모가 약속했던 것처럼 남편에 대한 제 복수를 대신해줬던 거죠. 그 소식은 남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유리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한 번 없던 남편이 찾아와서는 제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거든요. 뭐야? 유리 만나러 왔으면 며칠 전에 연락을 주든가 했어야지. 이렇게 아무 때나 찾아오면 어떡해? 거기다 몇 달 동안 찾아오지 않을 거였으면 뭔 이유라도 말해주던가. 내가 유리한테 무슨 말로 당신 핑계를 대야 하나 싶어서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어쨌든 오늘은 유리 못 데려가. 문자로 언제 데려가겠다 연락하고 그때 데려가. 미안. 내가 연락이 없었지? 유리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오늘 유리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당신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어. 볼 일? 당신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실은 나 그 사람이랑 끝냈어. 막상 살아보니까 당신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또 당신이 내 곁에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 내가 이제까지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 현영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당신한테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진짜 잘못했어.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한테 잘못한 일들 갚아나갈 수 있게 해줘.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응? 너 사업 망했니? 또 너 대신에 돈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해서 온 거야? 아니면 너 이혼당했구나. 그년이 네 옆에 못 있겠다고 하지? 당신 엄마가 괴롭힌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널 사랑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헤어진 거야. 진짜야. 그래? 그럼 내가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그쪽에선 어떤 말이 나오는지? 사실 나랑 당신 엄마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든. 뭐 거래라고 하기엔 당신 엄마 혼자서 다짐하고 결정한 거지만 당신 엄마가 그 여자 가만 안 둔다고 그랬어. 나한테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시집살이 시켜서 아주 치가 떨리게 제 발로 집 나가게 할 거라고 했거든. 아마 그래서 그년이 못 견디고 당신이랑 이혼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 볼까? 그 말도 맞아. 근데 현영아, 나도 그 사람과 살아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혼한 거야. 나한테 그만해라. 넌 내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 네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그런 말 하면 내가 순진하게 믿을 것 같아? 내가 아직 너랑 결혼할 때 순진했던 박현영으로 보여? 나 너 때문에 묻지 않아도 될 때까지 묻은 사람이야. 특히 너란 놈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꺼져. 유리 일 아니면 나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현영아, 그래. 유리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유리가 괜찮아 보여도 얼마나 불안한 상태겠어. 그러니까 야!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누구 때문에 유리가 불안하게 된 건데? 야, 너 그때처럼 나한테 꼼짝 못하고 싶어서 내 성질 건드는 거냐? 어디 또 온몸에 멍들게 해줘? 너 내가 경고한다. 다신 그딴 헛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 마. 너 없는 나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우리 유리도 내가 곧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아니면 유리도 못 보게 될 줄 알아. 알겠어? 이후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았는지 다시는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빚을 다 갚고 목표로 세웠던 것처럼 무조건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고요. 그렇게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봐도 그때 했던 다짐을 충분히 잘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시모가 준 경제적인 도움으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자유로워진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고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이 정도면 결혼하고 마음고생했던 세월과 빚을 갚으며 없어졌던 제 인생을 어느 정도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겁니다. 계속 행복해져서 지난 세월 제 아깝고 억울한 인생의 한 부분을 웃고 넘길 수 있게 할 거예요. 제 딸아이와 함께 말이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행복해지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하며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보다 행복해지시는 내일을 매일같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